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될 매 일찍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굉장히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서 어쨌든 과열을 시켜주는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크립토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매크로의 영향. 어제 발표됐던 P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고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모두가 다 올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하겠지라고 낙관하고 있다가 또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금리 인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나? 6월에 대부분 컨센서스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균열이 생기면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PPI 수치가 예측치를 조금 상회한 게 아니라 1.6%를 상회하면서 예측치를 0.5%나 더 크게 상회를 하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매크로적으로 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줬던 하방 추세선을 돌파했다. 시장의 분위기는 물가 다시 튀어 오르려나 불안감이 가중이 되면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원래 6월 달에 어땠습니까? 금리 동결 확률은 18%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금리 동결 확률이 다시금 40%까지 올라오면서 6월 달에 거의 모든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6월 달에는 파월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봤는데 또 6월 달도 동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 증시부터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진짜 조정도 없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달려와준 만큼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또 조정도 없이 계속 달려줬다 라고 하면 어차피 조금 더 올려주고 눌림 주나 지금 바로 눌림 주나 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될 매 지금 조금 일찍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냐. 비트코인 다 팔고 도망치자 대폭락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포트 구성해두신 분들은 내가 너무 빨리 올라버려서 차마 다 분할 매수 못했던 거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계속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관망만 하다가 매수 시기를 놓쳤던 분들도 오히려 약간 박앤세일 구간에 조금 담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대상승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10%가 넘는 하락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대폭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목적지는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여정을 이행할 수가 없다. 어차피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결국에 올해 안에 무조건 금리 인하는 합니다. 다만 6월에 하느냐 조금 더 미뤄지느냐 그 차이지 어쨌든 큰 매크로의 방향성도 정해져 있고 미증시는 실제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영향을 받겠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증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약간 해칭을 하는 자산의 성격으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번 단기적인 과열을 시켜주는 구간을 너무 불안해하시고 나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금융 세력들, 기관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매도하지 않으면 어차피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큰 방향은 상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70K부터 지금 67K까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희한하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 하락분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프리미엄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코인베이스발 기관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기보다는 바이낸스 선물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시장의 광기에 빠져 있었던 선물 롱 물량을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한 상승이 진행되려면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따라붙었던 롱 물량들을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68K까지 조정을 주면서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청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 나오니까 또 숏 물량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빼면서 롱 물량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다시금 이 숏 물량을 청소하면서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마지노선과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최종 방어선은 대략적으로 한 62.7K 부근, 이 부근이 어떤 자리냐 하면 비트코인 주봉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초대형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이 양봉 캔들의 시가 부분이 한 62.9K에서 63K 부근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63K 구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눌림은 열어둬야 되지만 이 구간만 굳건하게 잘 지켜주면
지켜주면, 왜냐하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눌렸다가 올려쳐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종가 마감으로 만약에 이 추세 위로 다시 말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방은 단기적으로는 열어놔도 되는데, 그 구간이 뭐냐, 오히려 우리가 DCA 해가지고 바닥에서 입 벌리고 박앤셀 구간에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결국에 당연히 어련히 상승장에서도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고, 이렇게 조정되는 기간은 오래 지속될 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이 희소성 자체가 앞으로 4월에 또 어떤 이벤트 있습니까? 반감기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ETF를 통해 유입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지금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 구간을 바이 더 딥 눌림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강조드렸던 거, 조금이라도 눌림목을 주면 우리는 AI를 집중해야 된다. 현재 지금 월가 투자 은행들도 AI 총괄을 잇따라 임명하면서, AI가 혹자는 단기적인 버블이고 이 버블이 끝나면 IT 버블 때처럼, 닷컴 버블 때처럼 폭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내러티브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하고 끝날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게 관기라고 해도 관기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컨퍼런스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GTC AI 컨퍼런스 있다. 지금 이 컨퍼런스가 이제 3일 남았는데 18일부터 또 진행되면, 어쨌든 PPI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의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또 이 엔비디아 지금까지 경기 침체 유동성 우려에서도 미증시를 끌어올렸던,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 끌어올렸던 게 결국에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AI다. 근데 여기서 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또 어떤 AI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금리 조금 늦게 내려도 된다, 금리 신중하게 내리는 거 봐도 되지만, 어쨌든 AI가 그런 불확실성까지 종식시키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 컨퍼런스가 바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서 또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 방향이 또다시 우리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번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들, 그렇다라고 하면 캐천님 그러면 눌림목에 어떤 것들 제가 조금 더 재정비하고 보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 1티어는 AI와 디핀입니다. 그리고 2티어라고 하면 자주 강조드렸던 RWA와 굉장히 강력하게 작년부터 밀었던 솔라나 생태계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시장보다 강한 섹터, 시장보다 강한 코인이 결국에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추후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업비트 상황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폭이 제일 작은 메이저 코인 뭡니까? 솔라나는 다른 것들 10% 15% 빠질 때 지금 1% 정도 하락했다. 그 얘기는 뭐냐? 눌리더라도 솔라나는 지금 강하다라는 거, 그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솔라나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솔라나 생태계도 우리가 AI뿐만이 아니라 RWA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오히려 세일 구간의 솔라나 생태계도 조금 주목해 보신다면 향후에 다시금 시장이 반전되고 또다시 상승 파동으로 갈 때 좋은 눌림목에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CCTP 메인넷 업그레이드까지 어쨌든 간에 개별 호재가 껴있는 상황이다. AI 어쨌든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됨과 동시에 솔라나 호재까지 지금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충분히 어떤 이런 호재와 기대감으로 덴쿤 업그레이드 전에 레이어 2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금 하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큰 방향성, 점점 더 대중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를 어떤 게 보여주고 있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21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에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얘네가 계속 홀딩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만약에 얘네가 비트코인 인정 안 하고 규제하고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 정부가 굳이, 안 그래도 지금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이라도 팔아서 재정적자 메꾸면서 국채 이자 챙겨줄 텐데, 지금 이 비트코인 계속 들고 있다는 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추후에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점점 더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은 늘어날 것이고,
본인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칭, 추후에 침체나 어떤 인플레 해칭을 위해서 비트코인 배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산관리 초대형 허브인 세테라 그룹에서 좋다 비트코인 ETF 제공, 금융 자문가들 12,000명한테 판매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교육이 끝나면 뭡니까? 정식으로 이런 자산 운용사 및 자문사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세테라는 인베스코 현물 ETF, 프랭클린 템플턴 현물 ETF, 피델리티부터 블랙록까지 총 4개의 현물 ETF를 고객 자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1%에서 3%, 진짜 많게는 15%, 20%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고객들 자산에 편입시켜서 얼로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적으로 너무나 과열이었기 때문에 시켜주는 구간은 있을지언정 대세 방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더욱더 이 수요는 이런 RIA부터 이런 금융 자문가들까지 고객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요가 넘칠 것들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은행권들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개설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은행도 아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 거래소, 크립토 투자자들이 돈이 되는구나. 실제로 업비트 담당 거래소인 K뱅크 같은 경우는 이 코인 투자자들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봤다. 결국에 금융권들도 본인들이 이권을 챙기려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 빗썸도 농협 계좌랑 연동이 되어 있지만 농협에서 조금 더 그 기준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천천히 어쨌든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 어쨌든 우리가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방향성에 대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키움증권이라고 불리는 개미들의 거래소 로빈후드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10%나 증가했다. 이제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소매 투자자들도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광기는 기관들만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기관들이 이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개미들, 개인들이 막 올라타면서 이제 광기가 시작되고 과열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빈후드라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개미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승리하려면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칼 뭡니까? 결국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48%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미국의 크립토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1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이면 7%, 8%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근데 이 가상자산 보유자 절반 이상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조금 더 친화적인 움직임을 남은 시간 동안 보여주어야 하반기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그러기에는 조금 더 크립토에 친화적인 정책을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시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돈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진한 파란색은 기관들의 유입을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전체적인 유입량은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진짜 돈을 쥐고 있는 이 기관 고래들의 유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간에 진짜 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관들의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이 내러티브는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캐처님, 그러면 만에 하나 진짜 지금 조정 이후에 대세 조정장으로 가려면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의 시총입니다. 현재 근데 테더의 시총이 주봉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주조차도 주봉상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테더 시총이 주봉상 음봉으로 강하게 풀어져주면서 추세 반전형, 샛별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이전 주봉을 장악하는 그런 장대 음봉이 전체 테더 시총에서 출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테더 시총 추세를 하방으로 완전히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크고, 그
눌림 이후에 다시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상승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무섭고 두렵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작년부터 얼마나 20% 가까운 하락은 벌써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결국에 그때는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웠지만 이미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눌림목, 박앤세일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 가족분들만큼은 이런 나무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기보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 이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는 안목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뭡니까? 배 힘 딱 주고 정진해서 나가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